네. 저는 그 21학번 김대곤이라고 하고요. 저는 작년이죠. 작년. 그래,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2월에 해가지고 졸업한 아주 쌩쌩한 박사 초짜입니다. 예. 저는 우선은 지금 뭐 실험 논문이라고 해서 앞에 이종인 박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, 저는 이것보다도 그냥 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, 저는 그 호서대학교에서 석사는 수소에너지 안전기술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. 박사 과정은 안전행정공학과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끈따끈한 그런 박사를 취득을 했고요. 제가 기술 자격을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. 해봤는데 여기서 뭐 자랑할 건 사회복지사 2급. 이건 왜 그랬냐면 제가 좀 성격이 괄괄했었어요. 괄괄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 되게 피해를 많이 줬던 것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성격도 좀 한번 바꿔보고 저의 그 삶의 또 제2의 인생을 또 한번 준비해볼까 해가지고 준비한 게 이제 사회복지사.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노인 요양보호사가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. 또 사랑하십시오. 예, 그거는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거보다도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실험 논문 저도 마찬가지로 다 작성을 했는데, 이런 것보다도 저는 뒤에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교수님한테 자료는 이거로 해드리지만 논문 작성하기 전에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등재지에 일단 한두 편 정도 해가지고 학술지를 좀 진행을 하면 대부분의 그 학술지 진행을 한 걸 가지고 박사 논문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해놓으면 상당히 편하고, 거기에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이제 도와주시는데 짤막짤막하게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학술지 하는데 이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고 있는 일들 뭐 했지만 조금은 간결하고 임팩트 있게 해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는 맹글어 놔야 나중에 이제 전문성이 아닌 부분들은 바로바로 교수님들한테 그 뽀록이 나거든요.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많이 드롭이 돼요.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좀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. 필요한 그 자료들은 항상 그 메모장이나 이런 거 해서 자료를 읽어본 거 자체로만 끝내지 마시고, 이것들이 나중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생각하면 결국은 메모를 꼭 해 놓으십시오. 그래야지 나중에 그걸 가지고 논문의 참고 자료, 참고 문헌에다가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니까요. 그리고 작성 전에 반드시 그 작성 요령에 대해서 한번 숙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경험을 해본 상태에서 좀 진행을 하는 게, 그래도 빨리 진행하는 아무렇게나 기준이 없이 진행하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뭐 속도전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리고 연구기관들이나 아니면 설문지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을 좀 미리미리 좀 알아보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실험 논문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돈이 결국은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좀 몇 가운데 지정을 해가지고 좀 덜 들어가는데 좀 괜찮은데 그런 데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응? 이것도 안 넘어가. 에이.
엔터. 그래서 간단하게 좀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만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. 요거는 뭐 많이 아셨을 거예요.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조기 졸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요. 여러분들의 목표는 일단 조기 졸업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목표를 좀 해 주십시오.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으로 해가지고 8학기에 졸업을 한 케이스인데 여기서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연구실 안전관리, 그 다음에 평점 4.3, 연구 윤리, 요거는 뭐 안전 관리를 좀 패스를 하게 되면 바로 그냥 넘어가는 거라. 외국어 시험, 종합 시험, 그 다음에 졸업 논문 요런 것들 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. 1학기 정도에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몇 학점을 지금 받았는지, 그 다음에 1학기 때는 연구실 안전관리를 꼭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왜 그러냐면 한참 지나다 보면 연구실 안전관리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중에 이게 패스를 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. 공학 쪽에서는. 따라서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는 그런 센스 좀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전공 영어 시험을 보고,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 해가지고 꼭,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. 그 다음에 논문 제목을 가지고 교수님하고 항상, 그 면담을 좀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이제 연구실 안전관리를 할 때 팁을 드리자면, 한 학교로 해가지고 연구실 안전관리 그 특강을 들으러 나가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국 안전보건공단 내에 들어가 보면 온라인 교육이 있어요. 이게 뭐 2시간짜리도 있고 3시간짜리도 있고 한데 요거 듣는데 한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되거든요. 요런 것들을 한 4, 5개 정도 모집을 해 놓으면 요거를 갖다가 환경안전센터 그쪽으로 보내드리면 교육으로 쳐서 그 4번인가 5번인가를 안 받아도 되는 그런 요령이거든요.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종인 박사님 계신데 그런 데에 들어가서 보면 온라인으로 수료를 할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. 그러면 수료증만 카피를 해가지고 보내드리면 4번, 5번씩 안 나가고 시험만 보고 나서 패스할 수 있는 그런 팁으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3학기 정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초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. 초록 작성했느냐, 안 했느냐, 뭐 해가지고 연구기관 지정을 했느냐, 안 했느냐. 그 다음에 항상 그 논문을 작성할 때는 2페이지를 썼던, 3페이지를 썼던 항상 카피킬러를 좀 돌려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쪽에서 보는 거는 10% 이하를 좀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시고요. 4학기 때 돼가지고는 이런 것들이 이제 모으게 되면,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좀 작성을 하게 되고, 그 다음에, 나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, 요런 게 이제 나와 있어요. 이미 그 책자에 저희 보면 박스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꼭 프린트를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제일 첫 장에다가 갖다 이렇게 딱 붙여놓고 어떤 걸 했는지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하시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교수님이 나중에 이제 다 해서 드리긴 하지만 미리미리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좀 센스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쪽에 호서대학교 쪽에 논문 작성법이에요. 작성법인데 대부분의 분들은 A4 용지에다가 작성을 하시는데 A4 사이즈를 선택을 해가지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. 여기서 보시면 판종이라는 게 있잖아요. A5. 그래가지고 요걸 선택하셔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선행에 있던 선배들이 작성했던 부분들을 좀 이게 카피를 해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책이에요, 책에.
표지는 어떻게 작성해라, 속표지 어떻게 작성해라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저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자명 쓰고 저서명 쓰고 요런 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교수님들한테 이제 이렇게 검사 맡으러 갔을 때 되게 좀 체계를 좀 갖춰라 이런 코멘트들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. 따라서 아까 메모란에 작성해 놓을 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는 게 여기에 맞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는 참고문헌에다가 갖다 이제 복사해서 붙여놓을 때 참 유용하게 쓰이는 어떤 하나의 저기 같고요. 요게 이제 작성의 요령인데 장, 절, 항목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테이블 오브 컨텐츠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렇게 보면 진하게 해라. 요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어가지고 1번, 2번 나가다가 또 두 번째 거 또 진하게 작성해라. 이렇게 나와 있고, 리스트 오브 테이블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나머지에서 이제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선배님들이 작성했던 어떠한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. 그 다음에 각주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각주도 9에서 10포인트로 작성을 해라. 이런 메시지들이 다 이제 앞에 그 작성 요령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이런 것들이 이제 작성의 요령인데 요거는 너무 저기 한 건 아니고 선배들이 작성한 자료들을 보면 여기에 이름하고 저런 것들만 바꿔 놓으면 충분하게 다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이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학회지나 이런데 한두 편 정도 올려달라 했던 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우연물 학회에 조기종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한 편을 게재를 했고요.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대로 자기 카피거든요. 그래서 일부분 해가지고 응용해서만 작성해서 넣으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만히 되니까요. 이런 것들은 좀 학술지에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,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학술지마다 작성의 요령이 있어요. 학술지도 마찬가지로 작성의 요령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는 게 나중에 이거를 이제 다 뒤집지 않으려면 그렇게 좀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좀 가장 편할 것 같고요. 요것대로 작성을 한 테이블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학회지는 어디다 좀 합니까? 해가지고 하면 저희도 이제 교수님께서 이렇게 쭉 보여주셨는데요. 여기는 이렇게 쳐놓은 이유는 여기는 이제 참고만 하십시오. 지금 이제 우연물 학회는 그래 저기 좀 등재지 후보였는데 지금은 탈락이 돼가지고 여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. 대신에 이제 여기 한국산학기술학회라고 하는 데는 여기다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. 그래서 월간으로 따지니까 한 30편에서 35편 정도 해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해요. 그래가지고 결과도 되게 빨리 나오고 대신에 약간 돈은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감안을 해주시고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여기 이제 김도영 교수님 저희 쪽에 요런 해서 좀 한국가스학회나 안전학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기성 교수님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. 계셔가지고 자문을 좀 많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요즘에 뜨는 게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 학회가 좀 많이 뜨더라고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2월, 4월 해가지고 이것도 좀 빨리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는,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한 군데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두 군데, 세 군데 정도는 좀 해가지고 한 군데가 안 되더라도 나머지 한 군데에서 이제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시간적인 세이브나 이런 것들 해서 좀 짧게 걸릴 수 있는 팁이 될 것 같습니다. 나머지는 지금 다 진행을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논문 심사 후에 뭐 인준서나 윤리계약서나 이런 것들 작성을 해 가야 될 것 같고요.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보시면 왼쪽에 중간 정도에 보면 카피킬러가 있잖아요. 저희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그 카피킬러를 사용을 못하게 없어져 버리더라고요.
그런데 지금 이제 재학생일 때 보면 그 카피킬러가 있거든요. 다른 데 들어가서 보면 다 돈 내고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엔간한 그 용량이 되더라도 카피킬러로 돌리면 제대로 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돈 내고 따로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예.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저희 쪽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서 표절률이 10% 미만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. 예, 저희 쪽도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예, 표절률은 좀 그렇게 감안을 해주시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학교에서 이렇게 뿌려준 기본 노티스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재학생 같은 경우는 심사비가 약 박사 같은 경우는 한 5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들어가고요. 여기서 이제 수료생의 경우는 예, 여기 15%라고 돼 있잖아요. 이게 장난이 아닌 금액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7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. 대충 계산을 해보면. 그래서 그 정도 내셔가지고 이제 예, 이거는 수료생들 해가지고 또 할 때 내는 그런 금액입니다. 여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제본하고 그 공학박사 가운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예. 가운 같은 경우는 학위사라는 데로 해가지고 제가 빌려서 이렇게 좀 했는데 9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이 공학박사용이 따로 있어가지고 하는데 9만 원 정도인데 이거를 저희도 이제 한 벌인가를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작전상 돌려가면서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했는데 제 경험상은 제가 졸업할 때 한 집안 사람들 해가지고 한 열 몇 분 모셨거든요. 예, 그 집안에 또 뭐라고 해가지고 최초라고 뭐 그래서 했는데 다들 가족들이 다 입어요. 돌아가면서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, 학교에서 이제 예, 대여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어요. 또 뭐냐면 한 일주일 정도 빌려주거든요. 그러면은 그날 당일날 못 오시고 다다음 날 일요일이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. 가족 중에. 그러면 그분들하고 또 이제 사진 한번 또 찍어야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 가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여튼 9만 원 정도면 대여, 일주일 정도 대여해가지고 나중에 사용을 하는 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살 때 얼마였어요? 80 얼마였지 않았나요? 그러면 요번에 졸업생 기증 하나 하지 뭐. 5명이나 되니까. 괜찮죠? 예? 이번에 졸업생 5명 되니까. 두 번째는 뭐냐면, 예. 한 2벌 만들고, 그 다음에 또 졸업하신 분 또 한 벌 만들고 해서 한 5벌 만들어 놓으면 기준에서 가면 그죠? 빨리 졸업해가지고. 두 번째는 뭐냐면 제본이에요, 제본. 제본은 북토리라는 데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가 단체로 하게 되면 약 한 15%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5분이 모여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전송을 하게 되면 15%면은 거의 제가 20건 하는데 당시에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의 15% DC를 받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저희 학교에서 하는 그런 포맷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거를 처음에 하게 되면 그런 걸 다 이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예, 어느 제보사든 그런 걸 다 요청을 하거든요. 근데 그 전에 이미 선배님들이 먼저 이거를 해놔가지고 이쪽으로 내보내면 표지가 어떻고 속지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. 그래가지고 예, 이쪽으로 하니까 한 20일 정도 걸리더라고요. 그때 막 이렇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다 졸업을 하니까 막 몰리니까는 그 정도가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북토리 해가지고 그때 예, 하니까 상당히 좀 괜찮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좀 이상으로 해서 앞에는 제가 실험 논문이라서 여러 번 발표를 했었어가지고 예, 좀 생략하는 점 이해 부탁드리고요. 자료로 좀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